오늘은 이제 전자소송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번 때 우리가 전자독촉을 본 바가 있죠. 저번 때 전자독촉을 본 바가 있는데 오늘은 전자소송을 보려고 그래요. 전자독촉과 전자소송은 먼저 전자독촉을 2004, 5년부터 실시하고 전자소송은 특허소송을 제일 먼저 실시하고 지금 민사소송에서 2011년 5월인가부터 시행을 하고 최근에는 8월인가 9월부터는 신청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처분 뭐 이런 거 보전 소송 이런 것에서도 전자 신청을 도입을 했어요. 그럼 전자독촉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거랑 전자소송도 비슷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결국 소장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한다. 과거에는 직접 가서 접수한다. 아니면 과거 종전에 지금도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정 바쁘거나 멀리 떨어진 법원이면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가서 제출하는 거 말고 일반 교과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까? 팩스로 접수할 수 있나요? 이 표현에 해당하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전화는 서면이라는 것을 충족하는 것에서 조금 아닌 것 같죠. 전화는. 근데 팩스는 어떤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팩스로 접수하는 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팩스는 서면적인 거니까. 근데 전화는 서면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IT 이런 게 지금 발전하니까 팩스에서 이제 더 발전한 게 지금 누가 팩스로 뭐 서류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 이메일로 첨부로 해서 보내지 팩스로 보내는 것은 물론 이제 이메일 첨부하려면 이것을 갖다 스캔해야 되는 또 그 한 단계가 있긴 한데 많이 팩스 보내는 단계에서 이메일로 첨부 서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문서, 전자적인 이 장치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된 그 문서 그 자체를 첨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로 보낸다는 것은 출력했을 때가 종이인 거지 그 자체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된 거잖아요. 그럼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우리가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건 보는 거고 그 문서 자체는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전자문서라고 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는 거죠. 그것을 모니터에서 보는 단계고 모니터에서 보는 건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읽는 도구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서 프린트하면 이제 종이인데 그것은 출력한 것은 사실은 원래의 그 저장된 정보의 일치성 여부는 원래의 그 저장 정보하고는 이 종이로 출력해서 역시 모니터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종이로 보는 거일 뿐이지 정보 그 자체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조사에 있어서 서증이라고 해서 종이에 관련된 글씨 서자를 증거 방법으로 쓸 때 기존에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종이에 썼는데 요새는 이 전자적 정보로 저장해 놓은 것을 지금 증거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증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교과서 일반적으로 증거조사 보면 그런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증거조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서증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 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검증의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떠냐 뭐 이런 거. 하여튼 지금은 그 종이로 가서 접수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로 보내서 접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소송이 시작된 거죠. 이 전자독촉 우리가 저번 때 봤을 때와 전자소송에서는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자독촉은
원래 독촉 절차라는 건 뭐예요? 원고가 지급 명령을, 그때는 원고라고 하면 안 되겠네. 신청,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채권자가 전자 독촉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촉 절차라는 것은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자체의 형식적인 오류만 없다면 그대로 채무자한테 보내서 지급하라 라고 하고, 채무자가 불만이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이게 독촉 절차 지급명령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런 전자독촉을 이용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없는 게, 원래 전자적으로 하지 않아도 서류가 가고 법원이 형식적인 문제만 없으면 채무자한테 보내고, 채무자가 이의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하고, 요게 종이로 왔다 갔다 할 것을 전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으로 갔다 왔다 함에 있어서만 바꿔주면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 정도 뭐 기술 구현은 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송은 조금 더 나가서 뭘 생각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소송은? 우리가 독촉 절차와 소송의 차이는 뭐예요? 변론이 있잖아요. 변론이.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문서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랬죠. 소송은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서면만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구술로 판사 앞에서 직접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변론이라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IT적인 거와 결합돼서 구축해 줄 건가로 한다면, 전자독촉과 달리 전자소송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종의 전자 온라인으로 변론을 여는 것까지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제일 완벽한 전자소송이 구축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독촉에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독촉 절차에 그렇게 전자적인 이 IT 기술을 투입한다고 해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데, 소송은 하나 이 관건이 그 직접 구술, 그 다음에 이 공개된 법정, 이런 거를 그대로 편하게 하기 위한 IT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거냐의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지금 전자소송은 어디까지만 커버하는 거예요? 서류 보내고 그쪽한테 송달하고 그쪽이 답변서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 등이 파일화돼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고 까지지, 어디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론을 한다 의 부분서는 그 전자적인 것에 우리 마인드에 보면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무슨 화상 회의 비슷하게 모니터상으로 서로 공방을 펼친다. 판사가 있고 원고 피고가 있고, 직접 구술주의를 거기다가 접목시키려면 간접적인 게 아무래도 실제 만나서 직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화상으로 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 가미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오지, 직접이라고 100%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꼭 직접주의는 마주보는 것만 직접 대면한 것만을 말하느냐? 그럼 이 IT 기술이 발달했는데 화상적으로 만나는 것을 관념을, 아까 말했듯이 그건 간접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직접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무크라고 온라인 강의 이런 얘기 할 때의 문제가 뭐예요?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좀 교육적으로, 교육이라는 말로 지식을 전달할 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만나서. 근데 만났을 때 한 명 대 한 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교실, 학교, 대학 이런 체제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IT가 발전하니까 꼭 그래야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불편하잖아요. 일제히 지금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동일한 시간대 모여야 되잖아요. 그건 과거에 기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정보 지식을 전달하려면. 근데 지금은 자기 편한 시간에 더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이 교실에서 수업 한번 싹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식의 텍스트 교재일 때는 큰 의미 없는데 이과적으로 무슨 해부하고 실습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반복해서 자세히 보는 그게 훨씬 더 정보 전달이나 지식 전달에서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하여튼 다시 이야기는 좀 빠져나왔는데, 그럼 화상으로 변론을 한다. 완벽한 의미의 전자법정으로 하는 것까지가 되어야 된다라면 좋겠는데, 그 한계는 직접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실감 있게 하는 것이 이 화상적으로 과연 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이 꼴이라고 볼 거냐 등등의 문제는 남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겠죠. 법정 가는 게 뭐하니까. 실제 소송에서도 구술주의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변론 종결할 때는 약간 놓쳤는데 뭔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변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개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가 다 돼서 이제 그것에 맞춰서 판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찜찜한 게 남으면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봤을 때 한번 확인하고 챙기지 않으면 좀 찜찜은 한데, 그렇다고 당사자 오라고 다시 열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무시하고 판결로 하면은 그 요소가 조금 찜찜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과거하냐면 전화로 이렇게 해요. 변호사들한테. 요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당사자들한테 요 부분 그때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은데 요 부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오케이를 하면 그 마지막 변론 종결하는 날 조서에 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았던 그 부분을 한 것처럼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기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약간 장부 조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그 변론조서에 적힌 것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돼야 되는데, 그 변론조서에 적힌 것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없었었는데 판결에 갑자기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서면에도 없었고 그런 것이 진술된 거 서로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없는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소를 판결문에 투입하려면 사실은 변론 재개해서 그런 얘기를 나와야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전화 정도로 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좀 찜찜하니까 거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해서 요거 그렇게 하는 것에 큰 문제 없지요 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 짜임새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전자적인 변론의 틀에서 화상적으로 한다. 지금 전화로 확인하는 정도라면 그게 화상적으로 한다면 그런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전화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정도라면 그런 거는 본격적인 만나서 다시 한번 모이는 불편함을 대신해서 화상적으로 연결해서 그 정도의 변론을 추가로 충족시켜주는 것 등은 화상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자의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독촉과 달리 전자 소송은 전자 법정이랄까 변론까지를 상정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작성해서 파일로 온라인으로 이 전자소송의 사이트에 제출하고, 그 제출된 소장을 기존에는 송달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그 종이로 온 것을 소장 부분을 피고 수만큼 첩부해서 제출한 것이 피고한테 송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송달이 또 온라인으로 가고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이제 답변서를 또 이렇게 제출하고. 그런데 이 전자소송은 완벽한 강제는 아니에요. 이 민사의 일반 사람끼리는 완벽한 강제가 아니고 둘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한 명은 오케이 하고 한 명은 오케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케이 안 한 사람이 종이로 내면 스캔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 법원 직원 등. 한쪽만 전자소송이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왜? 하나는 종이로 하고 하나는 전자소송이고 일이 더 번잡해져요. 종이로 낸 거 온라인 스캔해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둘이 안 할 거면 둘이 종이로 하겠다면 그런 과정은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이 전자적으로 하고 한 명이 안 한다는 게 제일 더 번잡한 거예요. 둘 다 하겠다면 괜찮고 둘 다 안 하면 기존처럼 하면 되는데 한 명은 하겠다는데 한 명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거를 법원 직원이 스캔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간 그렇게 됐을 때는 불편해요. 그렇지만 지금 강제되지는 않아요. 그럼 전자소송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편의가 있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편의는 인지대를 10%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지대 뭐 한 3, 40만 원짜리는 큰 의미 없지만 그래도 한 인지가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붙을 때면 10%면 굉장한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10% 인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전자소송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전자소송에 대한 거는 여기 들어가서 지금 같이 좀 보려고 했는데 내가 설명하면서 보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소장 어떻게 쓰고 하는 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를 여러분이 보면 되냐면 전자소송 체험 중에 일반 인용하고 전문가용을 보세요. 전자소송 체험에 일반 인용하고 요거는 본인이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봐서 전문가용 보는데 요거는 로그인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로그인 없이 보는 거니까 보고 실제 그 다음에 전자소송 체험하기 요게 아까 나홀로 소송 그거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가면 실제 소장 뭐 답변서 이렇게 한번 체험시켜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매뉴얼 동영상 부분의 체험 교육 요거는 체험 교육에 대한 안내 동영상이니까 이건 로그인 없이 보니까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열람 및 발급 등의 기능을 이용하려면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주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중앙에는 자주 쓰는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나의 전자소송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메뉴는 전체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메뉴에서는 서류의 검색과 제출, 제출 서류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달문서 확인 메뉴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문서의 전부 또는 미확인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 메뉴에서는 나의 사건을 열람하거나 판결문 정본, 조서 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환급 메뉴에서는 소송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가상 계좌의 확인과 인지에게 온라인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는 나의 사건 현황의 확인, 나의 사건 관리,
작성 중인 서류의 확인, 알림 서비스 신청, 전자소송 사건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자소송보다 소장 답변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그 다음에 송달이 온라인으로 된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편해진 거죠. 그것 등이 과거에는 직접 가서, 물론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가서 접수한다. 그 다음에 송달도 우편 집배원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직접 교부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자기 소송 기록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 뭐예요? 요 구축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전에 변론한 거 이런 것 등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기록이 종이로 되어 있고 하나 법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답변서 온 거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장 보낸 것 등을 자기네 나름대로 다 편철해서 하나씩 갖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법원 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기가 소장 제출한 거야 자기가 당연히 갖고 있겠죠. 상대방한테 온 답변서 당연히 철회놨겠죠. 근데 법정에서 뭐 했던 거는 지금 법정에서의 변론 조서 같은 게 꾸며져서 이렇게 하나 철회지는 거는 가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편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그 기록이 하나니까 그 기록이 다른 판사가 보면 복사해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누가 보고 있는 동안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가 다음 재판 때문에 뭔가 준비하려고 가서 보는데 판사가 갖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원 속에서도 밑에 직원하고 판사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거기서는 위계질서가 판사가 보겠다면 밑에 사람이 일단 기다려야겠죠. 밑에 사무관 등이 뭔가 기록을 작성하려고 이제 하고서 그 꾸미는 데 있어서 판사와 그 법원 사무관에도 그 기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안 올 때 갔다가 해야겠죠. 그런 작업을. 그렇죠? 판사가 검토할래도 또 밑에 가 있는 기록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법원에 재판 열릴 때 그 우리 뭐죠? 콜라박스 날르는 것 같은 거로 기록 막 날러요. 막 이 하나가 뭐 이 정도씩 되는 거가 하루에 10건, 20건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막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검토를 재판에 앞서서 한다든지 할 때 기록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또 기록을 꾸며야 되는 거 실질적인 거는 또 그 법원 사무관이나 주임 등이 하니까 그때는 또 내려가야 되고 그게 막 계속 그게 번잡한 거죠. 근데 이제는 내부 법원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업무도 앉아서 보는 거고 우리 당사자도 앉아서 보는 거고 이런 게 편하죠. 지금 앞으로 과제가 화상적으로 뭔가 이것을 갖다 공개, 직접 구술 심리를 어떤 우리가 그 이 의미를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가능도 할 건데 기계적인 발달, 기술의 발달과 그런 어떤 개념의 이런 기술적인 발달에 따른 개념의 취지를 좀 바꾸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법정에서의 변론 그 자체만은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다. 하여튼 전자소송에 대해서는 요 매뉴얼을 한번 집에서 찬찬히 봐요. 오늘 수고했어요.